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사 2차 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힘차게 1시간 동안 열심히 학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학습 진행상 원활한 학습을 위해 가지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석기 시대와 금석기 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석기 시대하고 금석기 시대는 한마디로 이 선사죠, 그죠? 역사 시대가 아니고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이 석기 시대, 금석기 시대에 약 70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 그리고 기원전 BC 8000년경의 신석기 시대와 그 이후에 기원전 2000년경인 청동기 시대, 지금으로는 4000년 전이죠. 그 이후인 철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되는 기원전 400년경인 철기 시대, 이것이 이제 석기 시대하고 금석기 시대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는 이 무리 집단에서 드디어 이제 초기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선사시대죠. 기록이, 즉 문자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기 국가 성립에 대해 가지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들이 있죠. 고조선. 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입니다. 즉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이죠. 이거는 지금은 기원 후 2022년이죠. 그러니까 약 4300여 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를 하죠.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인 청동기 문화가 보급되고 기원전 4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400, 2500년경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고 그 이후에 고조선 건국 다음에 위만조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만조선이 들어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 어떤 연유일까요? 이 위만조선은 고조선이 이 단계에 있어가지고 고조선 멸망이 108년이죠, 그죠? 그 이후에 고조선 다음에 들어선 것이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이 기원전 194년에 들어와서 108년까지, 기원전 108년까지는 약 90여 년 동안 위만조선이, 그러니까 고조선을 통치하다가 고조선은 BC 108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 위만조선, 위만이라는 사람은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요동 일대에 있다가, 이 요동 산둥이고 요동 이 일대에 있다가 망명해가지고 여기 보면 역사서를 보면 한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이 동쪽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여기에 위만조선을 통치를 했다고 하죠. 이 왕금성에서 이 저걸 도읍을 정해가지고 194년 요 어간으로부터 108년까지 이렇게 존재했던 국가죠. 자, 다음은 고조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여기 살펴보면 이 왼쪽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역이 요서지방입니다. 요령지역이라 하는데 요동지방하고 요서지방 이 사이, 그리고 백두산을 포함해 가지고 평양, 구월산 여기까지 다 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토회복이다 이렇게 할 때 이 고조선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압록강하고 이렇게 두만강이 이렇게 있죠. 이 지역, 만주 지역, 요령지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국은,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건국을 했습니다. 청동기 문화.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배웠죠. 그죠? 기원전 약 2000년 경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서게 되죠. 그죠? 기원전 BC입니다. BC 2000년 경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2333년에 건국이 되고 이거는 이제 당군 왕금입니다. 재정이 일치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제자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는 어떤 뭐 신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의지를 했죠. 정이란 것은 결국은 정치, 제사라든가 이 정치가 일치됐다 이거죠. 재정이 일치된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갖고 이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당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했으니 비파형 동금의 이 분포를 보면 비파형 동금이 이 지역 일대에 전부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금.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이 이 지역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탁자식 고인들하고 미송리식 토기 이러한 것을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고조선의 영토가 이 지역이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BC 4세기 경에 중국 여기 있는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지난 BC 2세기 경에는 위만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죠. 그리고 앞서 간단히 설명했던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은 한하고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었다. 누구가? 위만조선이. 그러면 이 고조선의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는가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왕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국가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있죠. 그 아래에 상, 대부, 장군 이란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한 내용 중에 하나가 8조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지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생명, 그리고 노동력,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멸망은 고조선은 이 108년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군전이 설치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당시 고조선 이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고조선 지역이 이렇게 있죠. 그죠? 앞서 설명한 대로 있는데 여기에 부여 제일 북쪽이죠. 그죠? 그 다음 고구려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옥저와 동해가 각각 위치하고 있죠. 요 아래 남쪽에는 삼한이 있습니다. 마한, 지한, 변한이 있죠. 이 각각의 고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라든가 풍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 가면서 먼저 부여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을 비교해 가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여는 나와 있는 대로 만주숭화강 유역 평야지대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밭농사하고 목축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참고로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농토가 부족합니다. 산악지대. 농토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 주변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죠. 그죠?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경제라든가 그 국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는 압록강, 이쪽이 이제 졸본 지역이랍니다. 졸본. 압록강은 여기 있죠. 그죠? 이쪽 지역이 졸본 지역을 지배를 했죠. 그러면 정치는 뭐냐면 이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왕호 사용한 것은 주로 이제 여기 중국식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부족 연맹체입니다. 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 연맹, 그러다 보면 뭐냐 하면 중앙 집권, 약하죠. 그죠? 부족을 연맹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연맹체. 사만이 이제 결국은 버티지 못한 것도 그와 같은 연맹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단일, 그러니까 요 초기에는 보십시오.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게 발전할 때 연맹에서는 이제 단일체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여러분들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와 같은 사출도. 네 개. 나갈 출. 사출도를 더 가지고 다스렸다. 그러다 보니, 왕권은 미약했다는 겁니다. 연맹체계고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했죠. 여러분들 뭐 방송이라든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주몽. 제가회의, 즉 귀족회의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뭡니까?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그죠? 그 당시에는 과거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귀족이라든가 어느 왕권이라든가 이런 지배체제,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제가회의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죠. 그죠? 고구려입니다. 자, 풍속은 부여는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과거, 고대 역사 이것이 쭉 이어져 오죠. 그죠? 뭐 한복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올림픽 때 중국에서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한복이 우리 한국의 고유 복장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국가 행사에, 그죠? 세계적인 행사에 올림픽에 입고 나와가지고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논쟁이 또 있었죠. 자, 그리고 부여에서는 일책 12법이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일책 12법. 어떤 잘못을 하면 12배로 갚는다 이겁니다. 도둑질하면 12배로 갚아라. 순장, 어떤 사람, 군장이라든가 이렇게 권력층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뭐랄까 무덤에 묻힌다든가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소를 죽여가지고 그 굽으로 점을 친다. 토테미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자연, 이런 환경, 이걸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의식, 이런 것이 있었죠. 앞 시간에 여러분들 토테미즘 설명을 했습니다. 원시신앙이죠. 그죠? 주술이라든가 예술, 예언, 이와 같은 호랑이 곰이라든가 또는 뭐 바위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숭배하죠. 그죠? 원시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는 12월 영고입니다. 부여 영고,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뭐 어떻게? 부여다 이렇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영고를 외워야 됩니다. 부여 영고 바로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죠? 고구려 동맹이다. 10월의 동맹이다. 고동을 울려라. 부영, 부영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숙지, 암기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죠. 요 단편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 고구려, 옥조, 동료의 여러 가지 제천 행사라든가 사회 풍속이라든가 이와 같이 함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여는 결국은 5세기 말에 고구려의 통합을 하게 되죠. 고구려에 통합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는 드디어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 여기 있는 사만, 진한, 변하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죠. 왜? 중앙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의 정치, 경제, 풍속, 제천행사 통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배웠지만은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어떤 연계가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위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 환경이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다가 있으면 해산물이 풍부하겠죠. 그죠? 산악 지역에는 뭡니까? 사냥을 하겠죠. 그죠? 들판이 있으면 농사를 짓겠죠. 역사란 것은 그렇게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어떻게 되죠?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역사를 볼 때, 그죠? 환경과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잘 해결, 즉 추측,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옥조 동해 사만이 있습니다. 옥조 동해. 자, 옥조 동해죠. 바다를 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한반도 북부 동해안이 옥조죠. 동해안. 자, 사만은 남쪽에 있죠. 그죠? 남부지방. 자, 그래서 이들의 정치는 어땠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업군 삼노.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와해될 수가 있겠죠.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경제는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소금, 해산물 풍부하고 농경이 또 발달되어 있죠. 그렇지만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구려의 곡물을 바치게 됩니다. 특산물은 동해 단궁,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단궁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은 과하마가 있습니다. 과하마 작죠. 그죠? 작고 민첩한 말입니다. 그 다음 반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표범 가죽.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의 동해 일대에도 바다 표범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 표범이 없죠. 그죠? 반읍이.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여자 한 10세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하고 남자 집에 간답니다. 가서 살다가 결혼하는 제도인데 이걸 민며느리 제도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 여자의 노동력이 신랑 집에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7천만 해가지고 남북 합이면 거의 8천만 되죠. 인구가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인구란 것은 바로 부와 재물입니다. 왜? 그 당시에 노동력, 힘을 쓰는 노동력이 바로 재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집에 가가지고 미리 있다가 살다가, 즉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성인이 되면 여자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맞아들인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민며느제 어디? 옥저입니다. 가족은 공동묘를 썼고요. 자, 동해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동해는 책화라는 것이 앞에서 이제 책화가 뭡니까? 동해에서 공동체 지역에서 경계를 침범한 측에 가든 벌칙입니다. 책화. 재물로 배상한다. 재물로 배상한다. 그렇죠. 다음은 족회혼입니다. 족회혼은 뭡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의 부족이 있으면 이 부족 내에서 결혼하거나 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부족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교류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혼인 제도를 다른 부족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죠? 다른 부족과 결혼한 겁니다. 같은 시족이 아니고 다른 이 시족하고 혼인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자형이고 그리고 철자형 집터가 있고요. 자,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는 영고, 부여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는 무천. 자, 다음은 사만, 만진한 변환이 있었죠. 그죠? 만진한 변환이 이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소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국, 작은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 만이 이 목주국 지배자가 사만을 여기에 있는 만이 주로 여기다 그죠? 대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군장,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신지읍차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천군이라는데 제사장, 하늘의 제사진이고, 그죠? 뭐 신에게 제사진이고, 저 산, 뭐 바다,
용왕 있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천군 제사장이 특별구역을 지배를 했다. 이 특별구역의 명칭이 소도라 합니다. 그럼 소도에 만약에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 소도에 들어갔을 때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재정, 제사 지내는 것하고 그리고 정치하고 분리되는 사회였습니다. 소도라는 게 있고 살인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버린다가 죄를 짓고 여기 들어가면 이 천군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다스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예, 여기서는 누가? 예, 군장이, 예,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다스리죠. 그죠? 그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이 되었고요. 당연히 남쪽 지방이니까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겠죠. 수리시설 등도 여기에 당연히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그 발달이라는 것은 현대하고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발달이 되고요. 또 철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 이 만이라든가 낭낭이라든가 외하고 수출 그리고 등유세를 귀하다 보니까 쇠가 화폐로도 물물교환 수단인 화폐로도 사용이 되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풍속 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적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소도. 그리고 이 재정 분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 분리, 소도 이렇게 됩니다. 자, 만에서 주구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구묘입니다. 주구묘. 요거 뭐냐면 요거 딱 보십시오. 여기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도랑이 있죠. 예. 둘레에 여기 이제 도랑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예, 분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겠죠. 묻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는 뭡니까? 둘레에 도랑을 판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배수 또 역할을 하겠죠. 그죠? 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 정치, 경제, 풍속, 제천 행사, 통합 예.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이제 지붕만 덮어놓은 집입니다. 예. 흙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붕만 덮은 것을 토실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안에서는 5월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등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결국 백제 진안으로 이렇게 예, 나눠지다가 신라, 변한, 그 다음 가야 이렇게 변합니다. 예, 이 지역. 예. 자, 여러분들 요거 체크하고 주구묘는 앞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조선과 부여의 법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 특징 중요합니다. 가끔씩 문제에 출제됩니다. 고조선의 8조법. 자, 그러면 고조선의 8조법에서 현재는 3개 조목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예. 즉 생명 존중이라는 예, 것을 알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노동력을 중시하고 농경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 이 8조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산다. 노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계급사회입니다. 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돈으로 갑니다. 이거요. 그러면 뭐냐면 사유재산,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있다 이거죠. 그걸로 갚아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50만 전이라는 것은 화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고조선 때. 자, 그러면 부여는 사조목의 법, 사조목법, 예. 사조목의 법, 사조목의 법이 있는데 고조선 8조법과 유사합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다. 생명 존중하고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법입니다. 부여, 다음 간음, 그리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요건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국동대혈이란 거 어떤 것인지. 예, 국동대혈입니다. 국동대혈은 중국 지반이란 지역에 고구려가 점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반이라는 지역에 있고 고구려인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굴이겠죠, 그죠? 신성하게 여기겠죠,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신앙이 토테미즘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동대혈의 대혈이란 그 고구려인들이 여기에 제사 지내는 곳을 이제 뭐 유적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주거 형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는가? 먼저 이제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신석기 시대 보십시오. 여기에 원형이죠, 그죠? 원형이면서 이 모퉁이가 어떻습니까? 네 모퉁이가 약간 각져 있죠, 그죠? 그리고 중앙에 여기에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 여기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출입문, 예, 집 안쪽이든지 이렇게 가지고 출입물이 있고요. 한 4 내지 5명이 거주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집터가 이 가까이 있죠, 그죠? 가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대규모 취락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취락을. 이 신석기 시대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8,000년경입니다.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이죠. 청동기 시대는 그 이후에 약 6,000년, 5, 6,000년이 지나는 2,000년경이다.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이고,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죠. 그죠?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집단 취락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예. 화덕은 한쪽 벽에 있습니다. 한쪽 벽. 예. 저장 구덩이가 있는데 이 저장 구덩이는 집 바깥쪽에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철기시대 마한을 보면 여기에 토실 뭐냐, 흙으로 이렇게 앞서 설명했지만 흙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덮개, 흙이 이렇게 있으면 덮개를 이렇게 한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땅을 좀 팠죠, 그죠? 예. 그래서 삼국지에 마한의 토실을 마치 무덤과 같다. 문은 위쪽에 있다. 예. 일로 들락날락 했겠죠, 그죠? 들락날락 했겠죠. 그럼 여기 이제 파고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흙을 약간 이렇게 또 복도를 해가지고 이 위에 뭐 나무 잎이 되든지 거적이 되든지 짐승의 그 가죽으로 해가지고 위에 덮었겠죠. 자, 그러면 동해는 이건 북쪽이죠. 이건 남쪽입니다. 이건 북쪽이죠. 철자형입니다. 철자형. 그죠? 여기 보십시오.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 철이자요. 그 다음, 여자형 집터입니다.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죠. 그죠? 상당히. 네. 땅을 좀 굴토해가지고 이쪽에서 아무래도 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철기시대 집터. 자. 요 철기시대의 집터는 뭐냐면 배산 임수입니다. 산을 등지고 산이 이렇게 있다면, 예. 이 산 앞에는 뭐가 흐르겠습니까? 일로 계곡, 예. 물이 흐르겠죠, 그죠? 여기 배산이죠, 그 산이죠. 예. 배산. 등에는 산이 있고, 예. 이 앞쪽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산 임수 지역에 여기다가 가옥을 짓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의 특징은 지상 가옥입니다. 예. 뭐 주로 나무로 이렇게 했겠죠. 이건 이제 복원한 거니까, 예. 지상으로도 하고 여기 하고. 요건 뭐냐, 짐승이라든가, 예. 그런데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거죠. 처음에는 땅에 이렇게 하다가 좀 더 발달됐다는 것은 이렇게 지상으로 높이 올리는 거죠. 앞서 책화라든가 족회호는 설명드렸고요. 주구묘,
이 주구묘는 예, 시체의 이 묘 한번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목곽 나무로 만든 곽이죠, 그죠?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둘러 가지고 묻은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한 마한의 무덤이 주구묘입니다. 마한의 묘, 주구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예, 초기 국가 중에서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한, 그리고 그 시대 신석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주거 형태에 대해 가지고 이 초기 국가가 성립될 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푸는데 예,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다 풀 수 없고 현재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그러면 근대든지 현대든지도 비슷한 형태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또 기본적인 앞에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만이 보다 더 좋은 성적,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 자,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딱 보십시오. 이와 같은 지도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문화의 범위라고 합니다. 문화.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자, 그러면 고인돌 북방식 분포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북방식 고인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북방식, 그 다음 여기 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다 하면 딱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청동기. 그 다음 고조선 나오죠. 여기 나오는 범위가,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숭화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 요동, 요서 다 포함이죠. 그리고 이 남쪽 지역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죠. 비파형 청동검. 이 시대, 이 말 그대로 지도 내에서 표시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만 보더라도 이 시기는 결국은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죠? 고조선.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떠한 여러 가지 문화, 사회, 또 정치, 재정 일치,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옳은 것. 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다음,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죠? 이건 앞서 얘기한 대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하면 무조건 부여죠. 그죠? 자, 다음, 위만 집권 이후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렇죠. 고조선.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12배를 갚도록 한다. 이건 누굽니까? 일책12법이죠. 그죠? 잘못한 12배를 저거한다. 이건 어디? 부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기억되어지죠. 예. 예.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도 예습 복습을 통해 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아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조선 등장,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고조선은 위만을 중심으로 한 유이민 집단이 고조선으로 이주해가지고 준왕을 몰아냅니다. 고조선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됨으로써 위만조선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8년 한나라 침입으로 108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는 우리 한반도 이 지역에 뭡니까? 한사군을 설치를 하죠. 그죠? 통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 즉 타임, 시간에 따른 각각의 특징들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단군 이야기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되 이와 같은 내용도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단군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주 핵심은 뭐냐면 단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주 핵심 내용은 자, 앞에서도 설명했다는 선민사상, 농경사회, 계급이 분화되어 있다. 계급사회,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 그리고 호랑이 숭배 부족하고 연합이다. 그리고 재정, 제사하고 정치하고 일치된 사회였다. 그렇죠? 재정이 분리된 사회가 어디였습니까? 재정이 일치된 것도 있고 재정이 분리된 것 앞서 설명했죠. 어디? 남쪽 지방에 있는 사만이죠. 그죠? 사만. 천군이란 거하고 소천군하고 또 소도라고 앞에 설명했죠. 그죠? 즉 비교하면 됩니다. 사만에서는 제사장하고 정치, 왕이 하는 거하고 요건 이제 제사장이 한다 했죠. 천군, 소도, 사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조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일치되지 않죠. 재정이 일치된 것이 아니라 재정이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숙지한다면 아주 또 쉽겠죠. 자, 다음 밑줄 그은 나라. 이 나라 모두 가축 이름으로 관명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부여죠. 그죠? 부여. 그래서 이들 가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둔다 했죠. 그죠? 사출도를 두고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중앙이 있고 이 사이드에 흔히 말하는 그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기에 왕의 통자에서 이거는 왕이죠. 그죠? 이렇게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여가. 왕은 여기 중앙만 통치를 하고 사출도를 둬가지고 여기서 또 각각 통치를 합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나라에 대한 설명. 그럼 부여는 어떤 나라인가? 부영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가졌다.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영고, 부영. 그러면 이거 답이죠. 그죠? 자, 그럼 민며느리 아닌 것 이제 민며느리 제도 어느 나라에 했습니까? 옥저라 했죠. 그죠? 옥저. 소도는 신성한 지역. 앞서 설명했죠. 그죠? 재정이 일치되지 않는 분리. 이건 사만이죠. 그죠? 자, 특산물 단군, 과하마, 반어피, 동해. 바다를 끼고 있죠. 그죠? 이건 동해죠. 그죠? 동해. 여러분들 뭐 쉽죠. 그죠?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소, 노비, 소, 말로 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책화라는 거죠. 그죠? 책화. 책화하는데, 책화는 어디에? 그렇죠. 동해죠. 그죠? 동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풀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 파악하고 문제 해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하나하나 해설 이렇게 읽어보면서 비교하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은 부영, 고동나무, 고동이 아니고 고동이죠. 그냥 저건 아니죠. 조개, 고동 또 있죠. 그죠? 생물, 부영, 동무 아닙니까? 동해는 무천, 동무요. 고구려는 고동이고 부여는 부영이에요. 사마는 수린날 계절제 이게 있죠. 삼수하면 안 되죠. 그죠? 삼계탕, 사만, 삼수, 삼계탕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외우는 방법
예. 요건 이제 오답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갑니다. 삼국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국지 내에 위서라는 삼국지 내에 위서 30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위서 30권 있고 촉서 15권, 오서 20권. 이게 이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그 중에 위서 제 30권에 예, 동의전이란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동의. 예, 삼국지 위서 동의전 기록이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어떤가? 그리고 고구려는 어떤가? 옥저, 음락, 옥저는 예, 어떤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여란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가, 그 다음 고구려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옥저는 어느 지역에 있는가, 동해는 어느 지역에 있는가, 예. 평야지대인가, 산악지대인가, 그 다음 이 바다를 끼고 있는가, 예, 이런 환경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뭐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 예,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 하기를 좋아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죠? 옥저는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삼한 이와 같이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예, 그 다음 이 그림을 또 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하면 각각 그 국가, 고대 국가 성격, 특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단원별 핵심 기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 10분 동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자습하면서 여러분들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느 시대의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예, 보기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 그러면 이 생활상을 보고 예, 어느 시대인가를 먼저 도출을 해야죠. 자, 보십시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특징적인 건 예, 집이 뭡니까? 움막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화덕이 있죠. 그 다음 여기는 토기, 그릇에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죠. 이 강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뭡니까? 주거 형태가 각각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로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그죠? 신석기 시대. 여기는 뭔가, 여기 보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곡괭이로 뭔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어로 채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신석기 시대 앞에서 배웠듯이 예를 들면 뼈바늘, 가락바퀴가 출토가 되고 또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수공업이 또 발달을 했고 예, 민문이 토기, 뭐 조개 껍데기 여기 잡으면 강가에서 조개라든가 가면 등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는 것 찾습니다. 고인돌을 만들다가 다친 돌쇠에게 문병이나 가야겠다. 이건 뭡니까? 고인돌 이렇게 하면 청동기죠. 그죠? 예, 청동기입니다. 남방식, 북방식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있고요.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이건 뭐 당연히 청동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예, 뒷걸 이열 예, 두 개 중에서 자,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 방법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죠? 뼈바늘하고 가락바퀴로 어느 정도 수공업 뭡니까? 여기에 그물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음 조화피를 심었다. 농경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조상님께 농사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뒤끝 리얼이 맞겠죠. 그죠? 자, 다음은 다음 가상의 보고서에 나타나는 시기의 생활상. 자, 이렇게 가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곳에서 발굴된 집터의 형태로 대체로 직사각형이다. 앞에서 원형이 있고 둥근 원형이 있고 대체로 직사각형이 있었죠. 그죠? 중앙에는 화덕이 있었다.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도 따로 설치해가지고 한쪽 벽면으로 밖으로 돌출시키려 한다. 요 특징은 뭡니까? 바로 청동기죠. 그죠?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사회 또는 경제, 사회상이 있었는가가 되겠죠. 이 청동기는 앞에서 여러분들 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뭐 구릉이라든가 야산에 뭐 이렇게 설치를 했겠죠. 그죠? 집을 설치를 했겠죠. 청동기. 그리고 움집도 있었다. 이 움집에 지상 가학화되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뭐 짐승이라든가 이거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 평평한 땅에는 농사를 지었겠죠. 그죠? 예. 농경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 계급이 발생하게 그죠. 이렇게 무리가 모여 있으니 통치를 해야 되니 계급이 있고, 또 군장이 죽으면 어떻게 계급이 있으니 고인돌을 이렇게 했댔죠. 고인돌, 청동기 시대 계급 사회. 자, 그러면 족장 보십시오. 족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건 청동기죠. 동굴이나 강가에서 막집을 했다. 이건 뭡니까? 구석기를 했죠. 그죠? 구석기, 동굴, 강가, 막집, 구석기. 다음, 사냥감 찾아 이동생활. 사냥감 찾아다니며 이동생활을 했다. 이것도 구석기죠.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건 뭡니까? 구석기, 신석기죠. 그죠? 구석기와 신석기다. 그죠? 청동기는 계급사회였다. 이겁니다. 족장이 있다. 그죠? 족장. 청동기는 계급. 다음, 토기를 만들어 음식물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요건 신석기죠. 그죠? 신석기 시대. 토기 시작했다. 토기 만들어가지고, 이때 신석기 시대에 뭡니까? 비살문이다. 이거죠. 그죠? 비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알죠? 그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흔히 말하면 요게 B급 요렇게, B급 요렇게 있습니다. 비살무늬. 그래 해서 이 명칭을 비살무늬 토기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 비살무늬 토기. 자,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다음 집터에서 발견된 유물로서 옳은 것은, 자,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한다. 그 다음 집터의 중앙에 화덕이 있다. 화덕의 출입문에는 저장 구덩이 흔적이 발견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신석기 시대 저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어느 것을 사용했는가? 이것은 주먹도끼인데요. 뾰족하죠. 그죠? 간 것은 없죠. 그죠? 갈지 않았죠.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다음, 요건 뭡니까? 뭔가 거울이다 했죠. 그죠? 청동기 시대.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요건 청동기죠. 그죠? 이건 돌이 있는데 뭔가 곡식을 넣고 갈기 위해 만든 거죠. 그죠? 요게 갈돌이죠. 그죠? 갈돌. 신석기 시대. 자, 요건 민무늬 덕이다. 무늬가 없습니다. 요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비살무늬는 신석기다 했죠. 그죠? 그러다가 청동기. 그러니까 비살무늬 토기는 약간 더 뾰족합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이 민무늬는 약간 이렇죠. 둥글죠. 그죠? 자, 다음 5번. 농경문이라 합니다. 농경문. 농경 생활에 대한 여기에 기록들, 그림들이 나와 있는, 문양이 나와 있는 농경문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당연히 이 갈돌하고 갈판이죠. 2번이 참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 요건 뭡니까?
철입니다. 철로 만든 뭐죠? 예. 화폐죠. 그죠? 화폐. 중국 화폐입니다. 예. 다음, 요 오른쪽 요거는 뭐냐면, 요것은 바로 붓입니다. 붓인데 어떤 붓이냐면 여기 붓 끝은 다 없어졌죠. 그죠? 오래돼가지고 없는데 붓입니다. 붓이고, 이건 어디에서 출토된 붓이냐 하면요. 창원의 다호리입니다. 창원에 있는 다호리. 창원에 있는 다호리 붓이고요. 요건 명도전이라 했죠. 그죠? 예. 이 중국 화폐입니다. 옳은 것은 중국과 교류를 했다. 맞겠죠? 그 다음, 한자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에는 다른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고 한자를 사용했다. 이것이 이제 답이고. 다음, 비파형 동금.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이건 청동기죠. 그죠? 그런데 이 철기 시대에는 뭐냐면, 세형 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세형 동금이 있습니다. 철기 시대.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다음, 화폐가 주조되어 널리 유통이 되었다. 아니다 이거죠. 예. 이 명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 예. 명도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진 내용, 그림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 시대의 명도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고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리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자,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다.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의 체격이 매우 크다.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다. 근엄하고 후덕.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아니죠. 그죠? 그 반대죠. 그죠? 자, 군왕이 있었고 가축 이름을 딴 관명이 있었다. 뭡니까? 가축 딴 관명.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부여죠. 그죠? 네. 부여.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소도라고 불리는 벼릅이 있었다. 소도 어디에서? 남쪽에? 예, 사만이죠. 그죠? 자, 바로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특산물로 당군과 과마가 있었다. 동해죠. 그죠? 바다를 끼고 있고.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뭡니까? 그렇죠. 부여가 여기에 황에 있지만은 마가 우가 저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출도를 두었다 했다. 그죠? 사출도. 그래서 다스렸다. 왕은 여기에 있는 중앙에만 다스렸다 이거죠. 다음 10월에 왕들과 신하 국동 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죠. 그죠? 고구려. 그림도 있었죠. 국동 대혈. 이렇게 굴 같은 거 있었죠. 그죠? 앞에 그림에. 다음 시체를 가매장했다. 그 뼈를 추려가지고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림 중에서 이렇게가 목각에 해가지고 표시하고 둘레에 테두리 이렇게 있었죠. 어디입니까? 옥저. 다음 6번. 그림 속, 여기 있는 그림 속 보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 가마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느 나라일까? 여기는 어느 나라, 여기는 어느 나라,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당신들은 우리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으니 소말로 배상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네. 침범했다. 그리고 소말로 변상하는 풍습이다. 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즉 동해죠. 그죠? 동해의 풍습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가나다라
예, 아죠. 부여, 고구려, 옥저, 가나다라. 여기가 동해가 있으니까 동해죠. 그죠? 동해. 여러분들, 동해. 다음. 동해가 있다고 동해가 아니고요. 여기. 그 다음, 요거는 만진한 변한 사만이 있죠. 다음. 7번. 다음 법률을 시행하였던 국가의 세력 범위.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뭡니까? 아이고, 바로 죽이죠. 다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갑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다. 용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8조법이죠. 그죠? 고조선의 8조법. 이 생활상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시대. 자, 1번. 유물 뭡니까? 그렇죠. 비파형 청동검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고조선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예. 그런 것이 이제 분포해가지고 고조선이 어느 정도의 광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죠. 자, 요거는 뭡니까? 가락바퀴죠. 그죠? 아,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곡식 요렇게 거둘 때 쓰는 반달 돌칼. 요거는 비살무늬 턱이죠. 요거는 신석기 시대에 했죠. 그죠? 다음, 이거는 뭡니까? 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여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철이라든가 이렇게 쇠를 놔가지고 두드리죠. 그죠? 어떤 형태를 만들죠. 그죠?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중국과 교류에는 명도전입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1번이죠. 자, 8번. 그림에 나타난 혼인풍서 뭡니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함께 서옥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서옥. 자네가 여러 번 부탁을 하니 정성이 가득해서 이제 허락하겠네. 결혼을 허락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뭡니까? 예.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때 이제 서옥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집 있는데 집이 있다면 이 뒤쪽에 조그마한 집에다가 살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그 혼인 풍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혼인 풍습인데 고구려의 생활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는 뭡니까? 고동했죠. 그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요게 이제 고구려의 사회 모습이다 이거입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천군을 다 실었다.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만이라 했죠. 그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라 했죠. 그죠? 사줄도 요것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가족 공동 무덤, 목과, 이건 뭡니까? 옥저입니다. 옥저. 그렇죠? 다음,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말 등으로 변상하게 했다. 이건 동해라 했죠. 그죠? 변상, 동해. 자, 다음 9번. 다음 계획서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연천 전곡리 축제 준비 계획서 전곡리 선사 뭐죠? 요건 선사 유적지 발견 대표적인 유물 전곡리 선사 시대 생활상을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 장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연천 전곡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냥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구석기죠. 그죠? 구석기 시대. 그러면 구석기 시대 생활상이 아닌 것은 자, 동물뼈로 연장을 만들었다. 맞죠? 쇠기를 달고 돌날 격기를 만드는 모습 또는 비살무늬 토기를 자, 비살무늬 토기? 비살무늬 토기는 언제입니까? 신석기죠. 그죠? 신석기. 자, 그래서 요 비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다. 요거죠. 그죠? 다음, 주먹도끼 등을 사용했다. 동물 사냥 구석기죠. 글개와 밀개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요것도 구석기죠. 자, 10번 바로바로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 기억. 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아니고요. 비파형 청동검이 있는데 이 기억이 아니고 자,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일으켰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청동기죠. 그죠? 청동기.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일으켰다. 자,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해요. 그러면 이 시대, 청동기 문화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그렇죠. 네, 비파형 청동검은 청동기. 다음 오수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했죠. 한반도에서 이렇게 출토돼 가지고 철기 시대입니다. 요거는. 자, 그다음 잔무늬 거울하고 세형 동검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와 관계되는 것 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잔무늬 거울하고 세형 동검이죠. 그죠? 네. 관계되는 전부 다 맞는 것은 D컷 리얼이죠. 그죠? 이제 흔히 말하는 요건 아니죠. 그죠? 리언 요거는 철기니까 아니죠.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D컷 리얼인 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유물.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의 신앙생활. 요건 뭡니까? 요건 이제 가닥 바뀌죠. 다음 요거는 빗살무늬 톡이죠. 그죠?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개인데 뭐죠? 가면이죠. 조개 껍데기. 그러면 요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군장정치, 요거는 청동기입니다. 청군이 지배했다. 소도를 신성시했다. 이거는 철기시대 사만이죠. 그죠? 소도, 철기, 사만. 자, 그래서 태양이나 물, 자연, 점령제에 있다. 정령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겁니다. 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요게 바로 D컷 리얼이죠. 그죠? 요게 D컷 리얼. 신앙생활. 신석기 시대의 신앙생활. 토테미즘 이런 것도 관계하겠죠. 다음 국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무역하세요. 중개 무역으로 챙기는 이익이 꽤 많다 했죠. 앞에서도 설명했죠. 이 지역에 있었다 이거예요. 한진 중개 무역 누구죠? 고조선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고조선 다음에 나온 요 시대 중개무역하면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 이 시대 이 국가 위만조선. 그래서 먼저 제가회의 이건 고구려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권강화기 위해 불교를 수행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철을 생산했다. 어디라 했습니까? 가야라 했죠. 그죠? 가야 이 지역.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팔조법이 있었다. 팔조법. 그렇죠. 고조선. 그리고 요게 이제 답이죠. 다음,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에 모여가지고 했다.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구려라 했습니다. 고구려. 국동대열.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13번. 다음 포고문. 가에 포고문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 자, 옛날 하늘나라의 임금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알맞은 곳에 내려와 강화도에 내려왔을까요?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사람이 되어가 웅녀와 결혼했다. 이거 뭡니까? 단군 왕금 우리의 고조선의 신화죠. 그죠? 고조선. 자,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고조선 팔조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옳은 것.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는 노비 소등을 갚게 한다. 다음, 도둑질한 자는 자, 여기 보십시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등으로 갚는다.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건 동해죠. 그죠? 동해의 책화라 했죠. 그죠? 책화. 묻는 겁니다.
예,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른 부족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요. 예. 도둑질 한 자는 노비를 3대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예. 요게 바로 예. 말하는 기억, 니은, 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요 4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학습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대 정치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국사 학습 및 이해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통찰력, 전문 직업 군인으로서의 소양인 지적 자질을 구비해서 여러분들 보다 한 단계 높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